안녕하세요. 러시아가 국가보도 위기에 내몰렸다고 합니다. 선택적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은행 앞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시민 스베틀라나 파라모노바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일단 현금을 찾아 집에 보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현금을 찾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루블화를 외화로 바꾸려는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루블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환전소마다 달러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위 차트는 미국 달러와 러시아 루블의 환율을 나타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달러가 돈이 나자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는 달러와 유로화를 거래하는 앱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스베르방크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스베르방크는 앱 서비스 중단에서 끝이 아니라 파산까지 가고 있습니다. 스베르방크는 러시아의 최대 은행인데 유럽 자회사가 파산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오히려 러시아에서 뱅크런,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나타나자 러시아 은행의 파산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럽에서 러시아 은행이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이죠.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에 소재한 스베르방크 지점은 현지 은행에 매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 사진은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에 있는 스베르방크의 본사입니다. 위 그래프는 러시아의 스베르방크의 일봉 차트입니다. 15달러였던 주가가 1달러까지 수직 하락했습니다. 하루가 급하게 갭으로 하락하면서 쭉 내려갔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단 며칠 만에 벌어진 시총 증발입니다. 15분의 1 토막이 났는데요. 시총의 약 93%가 며칠 만에 사라졌습니다. 러시아 환율은 치솟고 러시아 주가는 폭락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는 현지 시간 2월 28일부터 휴장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휴장을 결정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러시아 주식, 부동산, 채권 등을 처분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다시 달러 수요가 급증해서 루블화의 폭락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의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많은 생필품을 수입하는데 루블화의 폭락으로 생활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있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설상가상이죠. 당초 러시아는 6,310억 달러에 이르는 높은 외환 보유고 GDP의 20% 수준인 낮은 정부 부채,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제재가 시작하자마자 러시아는 국가보도 위기에 내몰렸죠. 그러자 실제로 러시아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러시아 전체 보유 외환 가운데 중앙은행이 현금으로 쥐고 있는 액수는 120억 달러에 불과하다. 4천억 달러를 뉴욕, 런던, 베를린, 파리, 도쿄 등 해외 금융기관에 맡겨뒀는데 이번 제재에 그대로 묶여버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국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러시아의 원자재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위안화로 주면 경제 제재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도와주면 러시아가 숨 쉴 틈이 생겨버리죠. 따라서 미국은 러시아 경제 제재의 뒷구멍도 확실히 막아버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중국이나 기타 국가가 대러 제재에 반하는 활동을 하면 그들 또한 제재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 도와주면 너네도 죽는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번 제재는 중국을 향해 대만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타산지석의 의미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를 보면서 등에 식은땀이 살짝 흘렀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인 국가 안보를 무시하고 평화를 위협하면서까지 미국한테 까불면 작살 난다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게 전 세계 국가를 한 팀으로 모으면서 연대하니까 왕따 당한 국가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소프트 파워의 힘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설득의 수단으로서 돈이나 권력 등의 강요가 아닌 매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소프트 파워의 중요한 특징은 비강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무력으로 얻어내는 파워가 아니라
자발적인 연대를 이끌어내는 파워라는 것이죠.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내는 파워입니다. 전쟁을 통해 영토를 늘리려는 국가를 지지할까? 평화를 위해 약자를 지원하는 국가를 지지할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시작된 직후인 현지 시간 2월 28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시민들이 환전소 앞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러시아 전역에서 달러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민 45세 안톤 자하로프는 우리는 1990년에도 국가 부도 사태로 인한 대재앙을 겪은 적이 있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에 접어든 러시아인데요.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MSCI가 러시아 시장 지수를 재분류, 리클래시파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시장 지수는 신흥국 시장,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었는데요. EM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에 독립시장, 스탠드 언론 마켓에 포함됩니다. 스탠드 언론이라는 말은 원래 존재하는 단어였겠지만 현재 러시아의 상황 속에서 바라보면 참 외로워 보입니다. 스탠드 언론을 직역하면 혼자 서 있다는 뜻이잖아요. 러시아는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왕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HLB로 넘어와서요. HLB 테라피틱스가 3월 2일 FDA와 안구건조증 치료제 RGN-259에 대한 프리-BLA 미팅을 완료했다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안구건조증 신약 허가 신청을 위한 프리-BLA 미팅은 현지 시간 2월 28일 진행되었습니다. 프리-BLA 미팅에는 미국 FDA 의약품평가연구센터 CDER의 담당자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의약품평가연구센터는 CDER이라고 하는데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의 줄임말입니다. Evaluation이니까 신약을 평가하는 기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흔히 글로벌이라고 하면 미국 시장 진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미국 시장 진출은 글로벌이 아니라 미국 시장 진출이죠. 따라서 미국 FDA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이 효능이 있을까 부작용은 작을까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NDA를 제출한 해당 신약 후보 물질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사용 가능하냐를 평가하죠. 따라서 임상시험 자료에는 미국인들에 대한 임상학적인 데이터가 충분히 들어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FDA는 전 세계의 시판허가를 위한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 시판허가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곧 글로벌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많기 때문에 미국 FDA가 곧 글로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미국은 미국이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구분을 해보자는 것이었고 미국 FDA가 곧 글로벌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3억 명의 미국 시장 자체가 크기도 하고요. 미국은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약 허가를 받았다는 말은 다양한 인종들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FDA가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미국 FDA가 신약 허가를 했다면 다른 국가들에서도 신약 허가를 받기는 훨씬 수월합니다. 프리-BLA 미팅에 참석한 리젠트리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FDA의 미팅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한 전략을 구체화할 것. 투자자들은 향후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HLB 테라피틱스의 주가는 마이너스 8% 하락했습니다. FDA 심사는 지금 진행 중인데 허가를 받을 거면 받는 거지 왜 향후 개발 방향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의문을 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정말 워딩 하나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주식 투자는 매우 미묘한 눈치 싸움입니다. 몇 년 전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 때 잠시 쉬는 시간에 뒤뜰에 나온 두 사람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바로 주식을 던졌다고 말했던 투자자가 생각나네요. FDA는 프리-BLA 미팅에 대한 회의록을 프리-BLA 미팅 이후 1개월 내로 리젠트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달 내라면 3월 28일 이전이네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넥타이 색깔이 빨간색으로 똑같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러시아 스베르방크 주가가 15에서 1달러로 폭락했습니다. MSCI는 러시아 시장 지수를 이머징 마켓에서 제외했습니다. HLB 테라피틱스는 FDA와 프리-BLA 미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